안녕하세요. 장편한 의사 김용상입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 술 약속 많으시죠? 이럴 때 술을 잘못 먹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술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술자리 다음날 아침에 어이 머리가 다시는 술을 안 마신다. 이 맹세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이 고통은 우리 세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1768년 영국 작가 윌리엄 히키는 숙취를 이렇게 썼습니다. 머리가 끔찍하게 아프고 위장은 뒤집어질 듯 아프며 세상에 나보다 더 비참한 존재는 없을 것 같은 절망감. 지난주에 술을 좀 마셨던 분들은 이 말에 심하게 공감을 하면서 지금도 머리가 지끈거릴 겁니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심지어 성경에도 숙취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구약 성경 잠언 23장에는 술 취한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성경 구절에서 뱀같이 문다는 것은 아주 지끈거리는 두통을 의미하고요. 붉은 눈이란 충혈, 여러분도 상상이 가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다시 술을 찾겠다. 이것은 우리도 잘 아는 그 다짐이죠. 술을 마셔서 너무 힘들지만 깨면은 또 마시겠다는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다짐. 수천 년 전의 묘사가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숙취가 도대체 왜 생기는지, 또 어떤 술이 더 숙취를 심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마셔야 숙취가 오는지 논문과 생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숙취를 설명하는 현대의학의 키워드는 4가지입니다. 우선 탈수와 전해질의 변화입니다. 알코올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 즉 ADH의 분비를 막습니다. 이 때문에 소변이 확 늘어나죠. 술 4잔 혹은 알코올 약 50g만 마셔도 최대 1리터의 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갈증, 어지러움, 두통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전해질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탈수는 숙취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위장장애입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이유. 알코올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유발시키고 또 위배출을 지연시키니까 속쓰림, 메스꺼움, 구토가 생기죠. 예전에 제가 식도염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맥주나 와인 같은 도수가 낮은 술, 이런 것들은 양조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부산물 때문에 역류가 악화됩니다. 반대로 위스키나 소주 같은 도수가 높은 술은 점막을 직접 손상시켜서 아프게 만들죠. 술의 종류나 그 방식은 달라도 위장에는 각자 나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뇌의 금단 현상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 기분이 좋아지죠. 알코올이 진정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뇌 입장에서는 내가 지나치게 가라앉았네 하고 느끼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를 늘립니다. 문제는 술이 깨고 난 뒤입니다. 알코올이 사라지면 진정 효과는 사라졌는데 흥분 신호만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이 엑셀만 밟고 있는 자동차와 비슷하죠.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불안하고 예민해지는 그런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는 수면에 대한 방해 효과입니다. 잤는데 더 피곤한 이유. 술 마시면 잠이 잘 오던데요? 맞습니다. 잠은 빨리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면의 질입니다. 알코올은 꿈을 꾸는 렘 수면과 깊은 잠 단계를 모두 방해합니다. 초반엔 그냥 기절한 듯 자게 되지만 새벽이 되면 뇌가 갑자기 각성 모드로 전환되고 평소보다 오히려 더 일찍 깨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다음날 극심한 피로와 멍한 느낌이 들죠. 즉 많이 잤는데도 하나도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숙취는 술이 깬 뒤에 시작된다.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숙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에 가까워질 때 피크를 찍습니다. 이미 술은 거의 다 깼는데 이때부터 피로, 두통, 근육통, 구역과 구토, 그리고 빛과 소리에 과민한 이런 증상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보통 24시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숙취의 원인이 알코올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세트알데하이드, 범인은 시간차 공격이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는 이렇게 해독을 합니다. 알코올이 들어오면 알코올 분해 효소인 ADH가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환시키고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다시 ALDH라는 알데하이드 변환 효소에 의해서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최종적으로 변화가 되죠. 여기에서 이 중간 단계의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얼굴을 붉어지게 하거나 메스껍게 하거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도중에 힘든 것은 바로 이놈 탓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음날 아침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 아세트알데히드는 이미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범인은 사라졌는데 두통과 몸살은 왜 계속될까요? 진짜 범인은 바로 염증, 사이토카인, 그리고 메탄올입니다. 과학자들이 최근 집중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면역 체계를 건드립니다. 면역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신호 물질을 왕창 분비하게 만들죠. 이게 전신으로 돌면서 몸살, 관절통,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감기 걸렸을 때 온몸에 쑤시는 그런 기전과 비슷한 걸로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메탄올과 포름알데하이드입니다. 뒤늦은 강펀치를 날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시는 술, 즉 에탄올 속에는 아주 소량의 메탄올이 섞여 있습니다. 에탄올이 먼저 분해되는 동안에 메탄올 대사는 뒤로 밀려 있다가 에탄올이 거의 다 분해되고 나서야 메탄올이 천천히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가 나오게 되죠. 이게 또 뒤늦게 두통이라든지 불편감을 더하게 됩니다. 일종의 시간차 공격이죠. 그러면 숙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하면 숙취는 단순하게 탈수도 아니고 알코올 자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아세트알데히드 이 한 놈의 잘못도 아닙니다. 알코올에 의한 금단, 염증, 독성 대사물질, 수면 파괴 이 네 가지가 뒤섞인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학이 인정한 완벽한 해장약은 아직 없다.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는 적게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천천히 마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수분과 함께 영양 보충을 하고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힐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입니다. 다음번에는 술을 마시고 아침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몸은 어젯밤의 독성과 염증, 깨진 수면과 뇌의 금단을 겨우 정리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걸 알면 억지로 해장술을 더 마시거나 기적의 음료를 찾기보다는 조금 덜 마시고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내 몸을 쉬게 해주는 것이 진짜 해답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독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에 댓글 달아주시고 3번에 있는 장편한 김영석 내과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